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발표하실 때 한나라당에서 역량의 절반을 온라인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을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그렇게 말을 온라인에서 많이 하더라도 저희가 들을 만한 말이 있을지, 내부에 컨텐츠가 있는지가 의문인데, 안철수 신드롬이다 하는 이유가, 안철수 씨가 20대에게 그렇게 와닿는 이유가 삶의 현장에서 그저 이제 의미 없는 경쟁에 지치고 그다음 취업이 불확실한 이런 대학생들한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아 실현 같은 그런 삶의 가치들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표본이 되는 자기 삶이 눈앞에 보여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그거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다는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컨텐츠를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그게 먼저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또 온라인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 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무상급식 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망국적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었는데, 실제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 90개 자치구의 중에서 45개가 이제 한나라당 출신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분들이 소속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 복지 요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계하시는 한나라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년들을 같이 정치에 함께하자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대학가에서 이런 한나라당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그런 걸 아까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말고 한나라당에서 대학 내에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FTA를 문제 놓고 봐서도요, 국민들 내에서 이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FTA로 인해서 이제 민영화될 것이다라는 인터넷의 괴담을 듣고 걱정한 친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감지를 하셨으면은 학내에 돌면서 순회 특강이라도 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일도 있는데 그런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통 의지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먼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 지난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김 도지사님께서 안철수 씨 같은 외부 인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직이나 선거직에 나오면 이런 정치 권력을 움직이는 민감한 자리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비상국민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째는 콘텐츠가 있느냐, 아마 온라인에도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재량 우리 학생을 비롯해서 좋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자발적인 사람들을 공모를 하거나 또 발굴을 해서 직접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시면 더 공감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전문가들도 우리가 영입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급식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저도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제가 한나라당에 당시 민자당에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 급식이 안 될 때도 제가 그때 급식을 제일 열심히 해서 학교 급식을 법을 3번을 제가 바꾸면서 주창해서 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당이 무슨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급식이 복지 중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차지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느냐, 또는 이 얼마나 빨리 우선순위와 비중과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점은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홍보를 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우리 학생들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 민노당은 움직이는데, 민노당은 거 가보면 제가 대학에 가보면 늘 포스터도 붙어있고 깃발이 프레카드가 붙어있어 모임한다고. 근데 한나라당은 아직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조직을 각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책임지고
자기 자식부터 시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명이라도 대학 내에 당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한데 이걸 사활을 걸고 중요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하고 우선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려면 조직적으로 또 서로 만나 교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건보나 이런 FDA 등에 대해서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가 나갈 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정보, 특히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난센스가 저는 지난번에 광우병 촛불 시위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사실 광우병이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소도 없고 우리 5천년 역사에 광우병은 소 한 마리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6일간 떠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보면 상당히 우리를 좀 조롱거리 비슷하게 뭐 했느냐고 당신들은 그러고 조금 할 말이 그렇단 말이죠. 특히 미국 건보들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오신 분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다. 뭐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대보를 했나 이렇게 말하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소통이 부재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많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 관련된 일자리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된 회사, 현대 기아나 부품 회사 엄청 많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모여서 우리가 한미 FTA가 되면 일자리도 몇 명 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젊은이들도 몇 명 더 뽑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입도 안 닫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덕 보는 사람은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손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온갖 선동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가겠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좀 더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